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젊은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권지웅 전 민주당 청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다룰 주제 첫 번째 소식은 조금 전에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렸었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퇴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회의장 잠깐 가보도록 할까요? 조금 전에 신상 발언이 끝났는데 국회의원의 신상에 관한 표결이기 때문에 투표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찬성표 던지겠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 결심을 우리는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까? 네, 사실 윤희숙 의원이 처음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는 아무래도 당이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금 의원실에 방을 빼고 이게 부결되더라도 본인은 전부 세비를 반납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희 당은 당연히 윤희숙 의원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 또한 저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이 사퇴안에 대해서 부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계기로 이제 부동산 문제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 윤희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말 철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 도덕성 검증의 그런 기준을 확립하는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당인 민주당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가결시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민주당에서 똑같은 의혹을 제기받았던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당에서 처리를 한 것이냐 뭐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부결되면은 아니 그렇게 비판해놓고 또 부결시키느냐. 이게 왜냐하면 결과가 과반인 여당 의원들의 표심에 달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약간 고민될 수는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통과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건 이제 그 야당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뭐 반대해서 못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건 이 문제의 본질은 LH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있었고 조사가 결과가 나오니까 부모님의 세종시 3,000평과 본인의 세종시 특별공급이 드러나자 어쨌건 이것을 조사를 탓하다가 그리고 이어서는 문재인 정부를 탓하다가 지금 이제 사퇴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비판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의혹 자체를 두고 좀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좀 존중받거나 지지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신상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국회의원의 사퇴한 이 표결 처리를 정치적 유불리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한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 명운을 걸고 무겁게 내리는 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우리 정치가 발전이 없다. 아마 윤희숙 의원은 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말이죠. 민주당이 고민하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이낙연 후보. 네. 이낙연 후보도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희숙 의원 사퇴안은 오늘 표결 처리가 되고 네. 이낙연 후보도 사퇴 의사가 대단히 강경하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는 상정이 안 됐단 말이죠. 네. 민주당은 그 부분도 좀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같이 처리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은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것을 제기하기도 해서 사실은 좀 더 논의할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지역구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사퇴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더 만류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후보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생각을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게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의 사퇴안 처리와 관련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조속한 시일에 처리해 줄 것을 지난 순회 경선 투표 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우리 당 대표를 비롯한 우리 지도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리하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의 뜻을 존중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조금 더 숙고하기로 했다.
임승옥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낙연 의원이 다른 지역구도 아니고 지금 종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치 1번지라고 네, 하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히는 한 이걸 부결시키고 이낙연 의원을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한다면 오히려 종로구 지역구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의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생각을 존중을 해서 사퇴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개인적인 그게 생각이 맞다. 예. 그러면 권영훈 전 부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네, 저도 어쨌건 그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앉혀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의 사퇴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지금 아마 가장 근래에 있었던 경우만 보더라도 한 3, 4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국회의원 사퇴라고 하는 부분 특히 비례대표도 아니고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뽑아준 지역구 구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권자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제가 알기로도 사퇴안이 처리된 게 한 번 정도 있었나 그렇게 예.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게 첫 번째로 가해질 수 있는 비판은 특히나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구 의원이라면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하다는 의사의 취재 발언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중대한 사안이냐. 예를 들어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그런 지역구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중대하기 때문에 직을 내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울대 아마 총장을 지낸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의 오세정 의원이 2018년 10월에 서울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퇴안이 표결 처리된 게 2018년 10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선거 출마나 뭐 비례대표로 있다가 신당 합류하기 위해서는 또 의원직을 그만둬야 되고 당적을 이탈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신상의 이유로 가장 최근에 처리된 국회의원 사직안은 2015년 10월에 심학봉 의원 아마 6년 전의 일. 이렇게 국회의원 사퇴안 처리가 흔한 일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본회의장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결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요즘 국회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의원들도 줄을 서서 간격을 충분히 유지한 채 무기명 비밀 투표를 위해서 투표소 안에 들어가는 모습. 아마도 예전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국회의원 한 절반 정도는 투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속도로 본다고 한다면은 35분, 40분 전에는 윤희숙 의원 사퇴안의 표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 결과를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 사퇴안 처리 문제는 잠시 뒤에 본회의장을 다시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뉴스를 여러분께서는 접하고 계실 텐데 정작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지? 이 이면에 무엇이 있지? 이런 생각하시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과 야당의 대표가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이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 정치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 정치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오른팔인 수사정책정보관이 관련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신속한 압수수색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가 보도 날짜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 아니다 라고 발언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8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캡처가 이뤄진 정황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모종의 코칭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하루속히 소위 조성은 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야당은 대통령 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국정원장의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아침 회의 석상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홍준표 의원은 이거 후보 개인의 문제지 당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긋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생각은 이건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윤석열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서서 지금 당시의 미래통합당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여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윤석열 후보 개인의 문제로 맡겨두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 이야기가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 말이죠.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 이게 전형적인 구태 정치다. 왜? 메시지의 본질, 고발 사주가 있었다는 그 의혹,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시야를 분산시키고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저는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가 말한 그 부분처럼 메신저를 국민의힘이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제가 볼 때 본질적으로 두 가지 사안인데요. 하나는 현직 검사가 당시에 야당 정치인에게 무언가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증빙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 혹은 아니면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윤석열 총장까지 연결되느냐 아니냐가 이 두 가지 본질을 놓고 여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제보한 사람이 원래 여러 당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다. 그리고 처음에 제보한 시점과 그리고 이 제보가 발표된 시점 사이에 누군가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되레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은 국민의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사실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와중에도 검찰이 사유화된 사건이 지금 벌어졌다고 여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좀 합심해서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임성호 대변인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합리적 의심의 기준을 굉장히 낮춰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송영길 대표도 아까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윤석열의 오른팔이니 뭔가 있었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과 당시의 직책을 봤을 때 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정황 증거로 윤석열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합리적 의심의 기준이라면 저희도 똑같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들이 2월부터 공간 출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만약에 그것만 있었다면 메신저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제 SBS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스스로 우리 원장님과 제가 원한 날짜가 이 날짜가 아닙니다. 그 제보를 한 날짜가 이 날짜가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메신저 문제가 아니라 박지원 원장과 본인이 스스로 이 원하는 날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요구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국회 본회의장 존경하는 이야기하신 국민 전에 여러분, 나왔는데 말이죠. 해외 동포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예, 지금 정의당 150년 배진교 만에 원내대표의 고문이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데 시베리아를 말이죠. 덮쳤습니다. 그 전에 100년 만에 투표 기록된 결과가 홍수와 상당히 홍수가 빠르게 서울 신속하게 유럽을 발표가 동파했습니다. 됐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자, 찬성 몇 표인지 반대 몇 표가 나왔는지는 좀 더 여러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윤희숙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안 표결 처리됐다는 소식이 국회 본회의장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총 투표수 223표 가운데 찬성이 188표, 반대가 23표, 기권 12표. 자, 총 투표수 223표 가운데 찬성 188표, 반대 23표, 기권 12표, 국회의원 윤희숙 의원 사직의 건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수도 104석에서 103석으로 한 석 줄어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 자막으로 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의 안건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금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223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이 가운데 188명이 찬성을 해서 윤희숙 의원 사직 안건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했던 주제로 계속해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안건 통과나 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네요. 사실상 뭐 민주당 의원들 또 국민의힘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면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졌다. 굳이 막을 이유가 또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의원 안건도 만약에 상정이 되면 저렇게 통과가 될까요? 일단 상정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통과시키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성은 씨 이번 고발 의혹의 공익 신고자죠. SBS 8시 뉴스에 어제 출연을 했었는데 이 방송에 나간 거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그 인터뷰 분량 전체를 사전 녹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을 다 보신 분들 사이에 이 말이 무엇이지? 그게 바로 박지원 국정원장님도 제가 원하는 날짜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 부분, 그 전후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지 저희가 여러분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만남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고 당시에 이 얘기는 없었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 국민의당 제가 최고위원을 할 때 우리 당 대표로 계셨었고 당 대표랑 그 마치고 나서도 뭐 여러 언론 이제 뭐 프로그램 나가실 때 제가 많이 도움도 드렸었고 이제 인간적으로 굉장히 또 아껴주시고 저도 많이 이제 또 따르던 관계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냥 자연스러워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또 이미 우리 국정원장님께서는 다른 언론인들이나 다른 분들과도 이제 자주 교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인터넷 언론사 매체하고 얘기를 한 시점과 그다음에 이제 알려진 시점 그 사이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의문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사건이라고 이제 고발장을 열어보고 이제 이 내용들이 제가 손준성 보냄 손준성이 검사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의심의 내용도 있었고 날짜와 어떤 기간 때문에 저에게 자꾸 이제 뭐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했고 만약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은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이후 오늘 SNS 과정에도 이제 상세하게 서술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이 당사자가 이거를 듣고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도 이제 요 근래 말고 예전에 이제 대표님 제가 대표님이라는 표현이 좀 더 편한데요. 우리 뭐 윤석열 총장, 뭐 박영수 특검, 뭐 여러 뭐 당 고문들이랑 또 골고루 이제 친분 관계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법사위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뭐 총장 이전에 뭐 중앙지검장이나 이 전부터도 이제 친분 있으신 걸로 알아서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어떤 관계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자, 전후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 이야기가 말이죠. 9월 2일이라는 보도 날짜가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 넘겼을 텐데 여기에 우리 원장님이나 이게 들어갔고 그 표현을 순간적으로 만약에 어색하다고 생각했으면 분명히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쉬었다가 이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원했던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갔어요. 이것 때문에 아마 이게 박지원 국정원장하고도 이야기한 것 아니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 모 씨께서
그런 뜻으로 말을 하고자 했다면 박지원 원장과는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나 이진동 기자가 원하는 날짜는 그 날짜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는 것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모 씨가 자신 SNS에 해명글을 올렸지만 저는 그 글을 보더라도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는 아마 얼떨결에 한 말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던 것 같아요. 얼떨결에 본인의 진위가 나온 걸 수도 있고 얼떨결에 실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나도 명백하게 박지원 원장과 본인이 상의를 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도 이제 풀텍스트를 본 것은 이것을 통해서 처음 봤는데 앞뒤 맥락을 보더라도 다른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없지 않을까. 결국에는 박지원 원장의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똑같은 영상을 보셨어요. 네. 저 발언, 우리 원장님이나 저 발언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뭐 저 발언 자체는 충분히 이제 임승호 대변인께서 의심하시는 대로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전제되는 발언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본인도 계속 수차례 그 발언이 내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이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은 이것의 사건의 그 증언의 본질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때 김웅에게 전화를 받으면서 대검 민원실에 넣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게 이 증언의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게 원래 손준성이 캠프 내 사람인 줄 알았다. 근데 나중에 누군가에게 정말 손준성 검사 번호를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과 동일인이었고 수사가 그랬다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아이디가 삭제된 아이디로 바뀌었다는 게 사실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루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모종의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과 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본질이 있는 다음에 추가로 다뤄야 될 것이지 이것 때문에 본질을 다루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뒤집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되려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말이죠. 여당에서는 이건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루돼 있는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가만히 전후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 이거는 오히려 박지원 게이트 아니냐.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국가정보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그런 사례가 된다. 또 하나는 아까 영상에 나갔습니다만 조성은 씨가 이진동 기자가 치자라고 하는 표현을 또 쓴 거예요. 재미있는 게 이진동 기자가 또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나는 치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조성은 씨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치자라고 하는 말에는 마치 뭔가 공모하는 듯한 어감이 있는데 자기는 그런 표현한 적 없다고 이진동 기자가 또 해명하는 일까지 있어서 이 조성은 씨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 모습은 다 좋은데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조성은 씨가 뭐 중요한 메신저고 공익 제보자고 공익 신고자로 돼 있는데 본인 말의 신뢰도를 인터뷰하면 할수록 혹시 좀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려 이제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하거나 명료하게 대답했으면 좀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본인의 신상과 매우 밀접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해야만 한다라고 바라보기엔 저는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꺼낸 것 자체가 되게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저는 이런 건데 손준성 검사가 본인의 상사인 사람에게 늘 직보하는 관계인데 아직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사를 상사에게 전혀 몰래 어떤 매우 큰 일, 왜냐하면 당시에 야당 정치인과 어떤 공모할 의혹이 분명해진 어떤 일을 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것보다 저는 아마도 거기에 암묵적 무언가를 허용되면서 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나 이 모든 게 의혹인 단계이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 나가는 건 일정 정도 지금 직제라든지 그 어떤 위계관계 속에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민주당 패널분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결국에는 직책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깝고 암묵적 무언가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계를 돌려서 지난 대선으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 겸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직책으로 봤을 때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모종의 무언가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에 민주당이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마찬가지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내에서 저희가 서로 검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엄청 큰 일이기 때문에 계속 확인을 하자는 거고. 근데 첫 번째 의혹의 단계, 예를 들면 김웅 전 검사가 후보인 시절에 손준성 검사에게 지금 무언가를 받았다는 것은 훨씬 더 증거가 지금 보강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수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의 의혹은 지금 여전히 의혹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김웅 의원 자체도 지금 의원실 압수수색에는 불법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저항을 했지만 본인의 자택이나 다른 사무실 압수수색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약간 논지를 흐리시는 게, 제가 의문을 드린 것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지금 민주당에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게이트가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사건에 개입을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 직책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경수 전 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모종의 관계를 똑같은 차원에서 검증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희 당은 합법적인 수색에는 전부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에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드루킹 사건에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 간의 의혹을 제기하면 저것은 또 뭐 야당이 늘 하는 어떤 프레임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저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그게 어떤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도 보면 그 김웅 의원실의 부속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장 같은 경우에는 김웅 의원이 관리하는 대상, 관리하는 컴퓨터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 관리하는 해석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들이 보좌관 PC도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만, 압수수색은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내의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은 전부 관리 대상이다라고 해서 확장 해석을 해서 전부 다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때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해서 그때 당시에 철회했고 지금 다시 압수수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공수처가 다시 김웅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는 기사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오후 2시부터 김웅 국민의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공수처가 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여러분께 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